콘텐츠를 이용하는 형태가 단순히 보는 형태에서 점점 하는 형태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콘텐츠를 한다는 거는 콘텐츠를 단순히 그냥 일방향성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콘텐츠의 내용에 대해서 선택을 할 수 있고 그 선택에 따라서 나에게 더 적합한 혹은 그 스토리 라인에 맞는 콘텐츠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최근에 LG에서 만들었던 싱큐 방탈출이라고 하는 팝업 스토어를 예시로 들고 싶습니다. 싱큐 방탈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제품을 소개하고 제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주의해야 될 점 같은 것들이 하나의 체험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기존의 팝업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시를 해놓고 단순히 둘러보는 형태에 그쳤다면은 이런 형태의 콘텐츠들은 설명서를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설명서의 내용이 담겨있는 하나의 스토리를 보고 그 스토리를 하게 되는 그런 형태의 콘텐츠로 점점 진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현재까지 플레이 더 월드는 약 80개 정도의 기업의 콘텐츠를 제작을 했고 특히 2022년 11월에 진행했던 에버랜드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만에 이용자 수 1.5만 명, 평균 만족도 91점이라는 좋은 평가를 받았고요. 이런 좋은 평가를 바탕으로 저희는 조금 더 많은 기업들한테 이런 제작 의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더 이상 저희가 직접 콘텐츠를 모두 만들 게 아니라 누군가가 이런 콘텐츠들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기존에 기업들과 함께 만들어 온 노하우를 담아서 콘텐츠 제작 도구를 개발을 하게 되었고요. 이 콘텐츠 제작 도구 서비스는 2022년 1월부터 베타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플레이 더 월드가 직접 만드는 콘텐츠와 소비자가 만드는 콘텐츠 이렇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현재까지 플레이 더 월드와 그 다음에 제작자들이 만들어주신 콘텐츠들은 약 1000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플레이 더 월드가 자체적으로 제작한 테마가 약 200개 정도, 그 다음에 플레이어들이 제작한 테마가 약 800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가장 잘 팔린 테마는 유료로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1200개 정도 팔린 오프라인 테마가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뭔가 간접 체험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고요. 뭐 혼자 놀 때도 레고를 가지고 놀 때도 이런 단순히 그냥 조립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하나 부품에 어떤 스토리가 있고 또 이것을 완성했을 때 하나의 작품에 어떤 스토리를 부여를 하면서 조금 더 재미있게 놀 수 있는 방법을 혼자서 터득하곤 했습니다. 저는 성인이 되어서 프로그래밍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프로그래밍 강사로 활동을 하면서 처음 방탈출을 접하게 되었는데요. 방탈출을 처음 하면서 방탈출이 이런 하나의 스토리를 즐길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기존의 책이나 아니면 뭐 만화책, 영상, 텍스트와는 다르게 내가 직접 체험하고 또 어렸을 적에 느꼈던 그런 간접적인 체험을 현실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콘텐츠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방탈출을 처음 접했을 때 한정된 공간 안에서 또 1시간이라는 제약 시간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해결을 해야 했고 1시간이라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약 25,000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했어야 됐는데 저는 여기에서 시간과 공간과 비용적인 한계를 발견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콘텐츠를 즐기기가 어려울 거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저는 제가 가졌던 이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이 콘텐츠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사람들과 편하게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제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방탈출 이외에도 저는 여행을 다니는 취미가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장소를 다니다 보면은 이제 그 장소에 얽힌 여러 가지 스토리나 우리가 알지 못했던 민담들 같은 것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단순히 그냥 블로그 글이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떠다니는 글처럼 볼 게 아니라 이런 민담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서울 광화문과 그다음에 정동 거리에서 나만의 스토리를 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플레이할 수 있는 간단한 콘텐츠를 만들었었습니다.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A4 용지에 이런 내용들을 출력해가지고 직접 제가 전달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사물함이나 아니면 카페 같은 공간에 미리 얘기를 해서 이런 종이를 정해진 지령을 얘기했을 때 전달이 되게끔 진행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물리적인 종이이다 보니까
전달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었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이미지나 아니면 캐릭터들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텍스트로만 전달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캐릭터들을 볼 수 있는 하나의 공간과 그 스토리들을 조금 더 웹툰을 보듯이 우리에게 익숙한 매체를 보는 것처럼 진행을 하기를 바랬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소프트웨어를 접목해서 플레이 더 월드라는 서비스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항상 컨텐츠를 만들 때 그 컨텐츠 안에 들어가는 스토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요. 이 스토리가 주는 힘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이런 인터랙티브 컨텐츠에서 스토리가 빠진다면 아마도 이거는 스탬프 투어, 우리가 기존에 도장만 찍고 돌아다니고 도장을 다 찍으면 상품을 받는 이런 형태의 컨텐츠와 다름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 스토리가 주는 힘은 사용자들이 이 스토리 안에 있는 주인공이 되어서 그 주인공이 행하는 행동들을 직접 하게 하고 또 체험하게 하는 그런 강력함이 있습니다. 저희는 스토리를 짤 때 총 3가지를 좀 중요시하고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로는 이 지역이 가진 혹은 이 브랜드가 가진 이야기를 첫 번째로 삼습니다. 이 브랜드가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 그리고 또 지역이 가진 이야기들이 또 다른 새로운 스토리하고 만나서 굉장히 사용자들한테 조금 더 친밀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스토리로 진화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야기 자체의 재미입니다. 그냥 단순히 어디서 뭔가를 했다, 어디서 무언가를 했다, 뭘 찾았다, 뭔가를 획득했다 라고 하는 것들을 각각 잘 연결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세 번째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개연성과도 연결이 됩니다. 왜 이런 일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또 왜 이런 미션들을 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주지 않으면 소비자들은 금방 이 컨텐츠에 대해서 지치게 됩니다. 흥미를 금방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스토리를 짜는 데 있어서 이런 개연성을 굉장히 중시하고요. 그런 개연성들이 사용자들한테 전달이 됐을 때 컨텐츠를 끝까지 플레이할 수 있는 힘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끝까지 플레이하고 다시 또 다른 컨텐츠를 더 플레이하기 위해서 저희 플레이 더 월드에 가입까지 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플레이 더 월드와 유사하게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콘텐츠들을 제공하는 서비스들은 대부분 앱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용자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혹은 온라인에서 이런 콘텐츠에 대한 내용을 보고 또 설치를 해야 되고 또 가입까지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플레이 더 월드는 설치도 필요 없고 가입도 필요 없고 QR코드 혹은 URL만으로도 바로 플레이를 시작할 수 있는 인스턴트 플레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요. 이 방법을 통해서 사용자들은 콘텐츠를 쉽게 그리고 또 빠르게 접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이제 이탈률을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2021년 이제 저희는 좋은 콘텐츠를 통해서 좋은 성과들을 얻었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굉장히 많은 기업과 그 다음에 개인의 이런 콘텐츠 제작 의뢰를 받게 됐습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캐파로서는 이거를 모두 감당할 수 없을 거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저희와 유사한 컨텐츠 혹은 똑같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게끔 컨텐츠 제작 도구를 개발을 하게 되었고요. 그걸 2022년 1월부터 베타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플레이 더 월드의 컨텐츠는 각각 여러 가지 컷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컷들이 모여서 하나의 스테이지를 만들게 됩니다. 이 스테이지가 만들어지고 나면 그 안에 미션들이 들어가고요. 이런 스테이지가 연결이 돼서 하나의 테마를 만들게 됩니다. 사용자들도 똑같이 플레이메이커에 접속을 해서 처음 테마를 만들게 되고, 테마를 만든 이후에 이 스테이지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컷들을, 그리고 또 이 안에 들어가는 이미지, 그리고 텍스트,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영상들을 함께 조합해서 컨텐츠를 만들 수 있고요. 이것들이 조합이 돼서 하나의 스테이지를 이루게 되고, 이 스테이지가 모여서 하나의 테마를 완성하게 됩니다. 향후 다양한 분야의 크리에이터들과 협업을 해볼 예정입니다. 대표적으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서 활동 중이신 인플루언서 분들과 협업을 해볼 계획이고요. 저희의 플레이메이커 도구를 이용을 해서 이분들의 팬덤과 그 다음에 이 크리에이터가 직접 사용 가능한 컨텐츠를 제작해 볼 예정입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여러 분야의 크리에이터들이 쉽게 인터랙티브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습득하고, 또 그들한테 조금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서 로컬 크리에이터 양성 사업까지 함께 진행을 해볼 계획입니다. 플레이 더 월드의 최종 목적지는 인터랙티브 컨텐츠를 위한 앱스토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앱스토어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테스트해봐야 됐던 부분이 컨텐츠를 판매함으로써 사용자들이 구매하고 그 구매를 통해서 어떤 플레이 더 월드와 컨텐츠를 만드는 제작자들이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는가 였습니다. 플레이 더 월드는 총 3개월간 6개의 컨텐츠를 가지고 이 컨텐츠 유료화를 테스트했습니다. 그 결과 플레이 더 월드가 자체적으로 제작한 컨텐츠 4개 이외에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이 제작을 해주신 2개의 테마가 실제로 좋은 성과를 보였고, 여기에서 플레이 더 월드는 이 컨텐츠를 판매함에 있어서 30%의 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이 실제로 유의미하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플레이 더 월드는 2가지 수익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컨텐츠 판매 수수료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컨텐츠 제작 도구에 대한 구독 비용입니다. 구독 비용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컨텐츠를 판매하거나 컨텐츠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는 제한이 없지만, 애널리틱스나 아니면은 컨텐츠를 또 다른 플랫폼에 인베드 시키거나 아니면 자신만의 커스텀된 URL을 획득한다거나 사용자의 이용 형태를 본다거나 하는 형태의 부분에서 추가적인 과금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 컨텐츠에 대한 수수료 부분은 총 2가지로 나뉩니다. 플레이 더 월드가 직접 만든 컨텐츠를 판매하는 부분과 개인 크리에이터가 만든 컨텐츠를 판매함에 있어서 벌어들이는 수익에 대한 수수료 부분입니다. 플레이 더 월드도 계속 컨텐츠 제작자로서 컨텐츠를 계속 제작을 해갈 예정인데요. 저희가 컨텐츠를 계속 제작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저희가 만든 컨텐츠들이 이 컨텐츠 크리에이터들한테 모방을 할 수 있는 예시가 되기 때문입니다. 플레이 더 월드가 로컬 컨텐츠를 제작을 할 때는 항상 지역 상권의 어떤 상점이나 카페 혹은 기념품점과 어떤 협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연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모방할 수 있는 예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또한 플레이 더 월드에서 자체 개발한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고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예시들을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의 크리에이터들이 이런 컨텐츠를 만들m에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플레이 더 월드의 비전은 세상 모든 것을 게임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편하게 보는 여러 가지 공간 안에도 스토리가 있고, 또 그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의 게임처럼 이루어질 수가 있고, 교육도 그렇고 마케팅도 그렇고 여러 가지 모든 분야들이 게임처럼 이루어졌을 때 사용자들이 가장 즐겁게 컨텐츠들을 플레이할 수 있고, 또 그 컨텐츠 내용이 머릿속에 가장 오래 남을 것으로 기대하는 부분에서 저희는 세상 모든 것을 게임처럼 일하는 비전을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시점에서는 가상현실이 실제 현실처럼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 레디 플레이어 1을 보면은 사람들은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운동을 하기도 하고 또 교육을 받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런 현실이 오게 되면은 플레이 더 월드는 그런 공간 안에서 즐길 수 있는 콘텐츠조차도 실제로 만들 수 있고 또 즐길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이 되기를 원하고요. 지금 현재도 여러 가지 온라인 공간이나 오프라인 공간,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도 충분히 플레이 더 월드를 통해서 콘텐츠를 제작하고 또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쉽게 콘텐츠를 만들고 또 그 만든 콘텐츠를 여러 사람과 공유하고 또 공유한 콘텐츠를 함께 플레이하고 함께 어떤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고 싶습니다. 플레이 더 월드에게 관광은 연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관광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각각 지역별로 다르고 또 위치별로 다르고 또 이용하는 사람별로 다르게 제공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파편화가 되어 있고 사람들은 그냥 이 공간에선 이거 하고 저 공간에선 저거 하고 한꺼번에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없는데요. 플레이 더 월드는 이 스토리를 통해서 그리고 또 인터랙티브 콘텐츠를 통해서 이 파편화되어 있는 관광 콘텐츠들을 하나로 연결하기를 바랍니다.